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정말 중요합니다. 파이가 떡상하기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필수 과제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 자체는 0.24달러.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11월 24일 기준으로 찍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파이코인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자, 어떤 점에서 좋아졌냐? 파이코인의 시총 순위라든지 한 달간의 그런 코인의 추이 변화를 봤을 때는 다른 코인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올랐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417달러의 시총의 순위는 52대에서 42대 중반 정도까지 안팎에 이렇게 자리를 매김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명성과 신뢰인데 어떤 분, 그리고 그 외의 파이 유튜버들은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다. 신기할 따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특정 유튜버를 폄훼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어요. 어떤 특정 유튜버 한 분 제외하고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를 이제 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 그런 사람들 말고는 굳이 제가 응원을 합니다. 꼬라박는 몇 개월 내내 떡상 급등 호재 대박을 외치는 유튜버들은 왜 가장 중요한 투명성과 신뢰를 논하지 않을까요? KYCO 소각 문제, 해커톤 보상 지급, KYC 검증인 보상 지급, 마이그레이션 문제 등등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KYCO 소각 문제. 일단 이 부분 과거에부터 언급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3월 14일까지가 아마 데드라인으로 기억을 해요. 이게 2025년 3월 14일.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미루고 미뤄서 이때까지 안 됐으면은 이때가 끝인데, 문제는 이 이후에 마감은 됐지만 실제로 이 이후에 없어지거나 했던 수량들이 아직까지 유효하게 나타나지 않는 건 약간 물음표스럽긴 한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이분이 문제점을 잘 지적했어요. 해커톤 보상 지급. 이 해커톤 보상 지급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해커톤에 이제 우승을 했다 그랬는데, 듣기로는 아직까지 파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커뮤니티 내용들이 떠돌아다녔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일지 진위 여부까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검증인 보상 지급인데요. 이 검증인 보상 지급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이 KYC 인증이나 검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언제 보상을 지급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게 좀 퀘스천 마크이긴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이그레이션 문제 등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그레이션 문제 등등,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지금 뒤에서 다뤄드릴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서 파이코인이 정말 고쳐야 될 점, 그리고 파이코인이 이런 점을 조금 개선을 해야 발전이 있겠다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기술적 폐쇄성과 투명성 부재예요. 결국에 코드 검증 불가능 관련해서는 파이OS라는 라이센스를 내세우지만 메인넷의 핵심 코어 코드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이거나 제한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공개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안감사 보고서 부재인데, 사실 저는 이 보안감사는 왜 안 맞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잡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안감사는 필수로 받아요. 왜 받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투명성과 신뢰성이거든요. 근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감사 한번 제대로 받았다라는 이런 내용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파가도 아니고 파이의 문제점이나 어느 정도 이런 게 개선이 돼야 파이코인이 발전이 된다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파이코인 망했어 이따위로 운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중앙화된 권력 구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코어팀이 대부분 82%, 공급량의 82% 이상을 여전히 코어팀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마음만 먹으면은 시장에 덤핑을 해가지고 이런 뭔가 리스크 자체가 있다라는 거. 이것은 사실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얼른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분배 자체가 안 되는 요것도 한몫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노드 중앙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것은 진위 여부를 따져보면은 노드 자체는 지금 테스트넷 기준으로 했을 때 노드에 대한 운영은 여전히 되고 있고 그 슈퍼 노드에 대한 선정 이런 것도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 과정에서 사실 노드 중앙화를 논하기에는 약간 물음표스러운 부분은 있다. 제가 무조건 다 이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요거 자체는 뭐 코어팀이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건데 이거는 하나씩 뭔가 간접적으로 나와 진행되는 것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신뢰성 훼손입니다. 계속되는 말바꾸기 관련해서 볼 건데 오픈 메인넷 일정이 혼선입니다. KYC 인증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생태계가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일정을 계속 연기해 왔는데 11월 현재까지도 폐쇄형 메인넷 상태에서 외부 거래소의 자유로운 입출금이 막혀있는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약간 물음표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자유로운 입출금이 막혀있는 건 아니에요. 입출금은 할 수 있어요. 누가? 마이그레이션이 된 사람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1차 마이그레이션. 그런데 요거 된 인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1600만 명이라는 거 볼 수 있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코어팀에서 발표를 한 유저수는 총 유저수가 6천만 명인데 이거에 비해서 16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해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아래 나온 내용인데 KYC 인증의 늪이에요. 검토 중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됐다라고는 안 됐고 그때 몇백만 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백만 명인지 그런 식으로 그냥 인원이 나와 있는 숫자, 수치 뭐 요거에 대한 데이터 정보만 있지 사실 그 외에 나머지 펜딩 상태인 사람은 여전히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면은 수익 모델에 대한 의구심인데요. 사용자가 곧 상품, 광고는 개발팀에서 막대한 현금 수익을 이렇게 안겨준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희망 고문을 두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광고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다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좀 애매모호한 게 약간 억까스러운 부분도 좀 있긴 해요. 여러분들이 우측 상단에 3단바 눌러서 내 프로필에 들어가시면요 광고를 2주간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2주간 끄면 이거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파이코인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광고를 억지로 강제로 봐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인데 여전히 요거에 대한 뭔가 그 진입장벽 이런 것들은 좀 존재해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과도한 개인정보, 여권, 신분증 등을 요구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조금 KYC 인증을 할 때 다른 코인들도 기본적으로 하는 곳들도 있고 안 하는 곳들도 있는데 제가 무료채굴 코인 자체를 갖다가 몇 년 동안 해오면서 느꼈지만 요거를 하는 곳들도 은근히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출금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몇 건이 좀 존재를 했는데 사실 그런 거 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 판매까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코인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코인들이 어떻게 됐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했냐라고 봤을 때 국내에 상장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들이 국내에 상장됐을 때는 분명히 이 과도한 개인정보가 나중에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감사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뭔가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놔야지 파이코인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 추진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파이코인은 거대한 유저수 6천만 명이라는 유저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 코드의 비공개 그리고 개발팀의 과도한 물량 통제 그리고 무기한 연기되는 로드맵 그리고 광고 수익 의존 모델이라는 4중고에 시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80에서 90% 정도는 맞는 얘기인데 아까 아닌 얘기들 한 20에서 10% 정도의 일부 이야기들은 제가 반론을 해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자른 것처럼 그런 좀 현실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충돌 관계는 생길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파이코인에 대한 이해는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대부분 80에서 90%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파이코어 팀이 떡상하기 위해서는 해결해 나가야 될 필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이 생각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